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보 전문가 송영선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참 일부에요. 송 의원님이 네. 중국집에서 이 대치동에 띵머랍니다. 띵머. 자, 그 띵머라니까 대치동에 띵머가 여러 개 있을 것도 아니고 한번 그 집에 가셔가지고요. 한번 이렇게 짜장면을 시켜가지고 한번 주인이 어떻게 말하면 뛰어오나를 갖다가 한번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나라가요, 거꾸로 가도, 뒤집어야지. 거꾸로 가도 정말로 많이 거꾸로 가는데요. 2부에서는 지금 평화협정과 관련해서 미국의 지금 안보에서 가장 강하게 핵심 축에서 이걸 지켜오는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이 매티스 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매티스 장관은 결혼도 안 하고 네. 자식도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수도사처럼 살면서 원칙을 지켜와서 트럼프 행정부의 어떻게 보면 안보 문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방이나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동맹 이런 부분보다는 이익의 가치를 더 그럼요. 중요하게 생각했던 훨씬, 사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화당의 대통령으로 되면서 미국의 전형적으로 국방, 동맹 안보 문제를 소홀히 한 공화당의 대통령은 없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어떤 대통령 자리의 가벼움을 우려해서 이제 이 비서실장도 네. 이 다른 사람으로 앉혀놨다가 켈리로 바꾸고 네. 또 맥마스터를 NSC로 데려오고 또 국방부 장관도 이 매티스를 하면서 그나마 중심축을 좀 잡았는데 네네. 지금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하고의 회담에 임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이 안보 동맹 원칙보다는 네. 북한과의 관계에서 실리 문제가 네. 이것이 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오니까 본인의 마음이 조금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다라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걸 갖다가 맹신을 해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중심을 유지해오던 매티스 장관이요. 네. 평화협정의 내용 중에 미군 철수가 포함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판문점 선언을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뭔가 하면 자기 나라의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거부하고 동맹을 거부하는 이야기를 적과 저렇게 나눈다면 거기에 우리가 스스로 돕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예. 내가 돕는데도 한계가 있다라는 일종의 이 열패감에서 저런 배신감. 배신감, 열패감에서 저런 말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은 같은 생각이고 더 뭐 정확하게 말하면은 같은 생각이라 내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정말 이 주한미군 문제가 주한미군 철수를 하겠다라는 것보다 세상에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마누라가 등 뒤에서 나를 칼을 꽂아 가장 정조를 지키고 남편 하나밖에 없는 줄 알 때 이건 더러워도 보통 더러운 게 아니다 이 생각을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비즈니스맨으로 시작을 했지만 자기가 대통령 출마해가지고 뛸 때까지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트럼프 주변에서 트럼프에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 역사상 사실은 링컨 대통령이 대단하다라고 얘기하고 뭐 어떤 분은 케네디도 훌륭했다 또 뭐 그다음에 루즈벨트가 훌륭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레이간 대통령을 최근에 들어서 가장 훌륭한 위대한 대통령이라 하는 이유가 바로 힘을 가졌는 peace through strength 국가가 힘을 가지고 자기 국익을 제대로 챙길 때에 정말 미국이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더라. 그러니까 레간의 리더십을 당신도 흉내내는 것이 더더구나 가장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는 지름길이고 그 존경받은 리더십이다 하는 얘기에 나름대로 그게 자기가 이제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지금 하는 이 행보를 보면 레간 흉내를 깨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레간 때에 소위 말하는 안보 전문가들 옆에 끌어놓는 그와 색깔이 비슷한 사람들을 지금 전부 다 매티스라든가 그 다음에 이 뭐 사실 지금 최근에 들어온 뭐 폼페이오는 그때는 이름도 없었지만 그때는 국회의원 하기 바빴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런 식의 사람들을 지금 모아놓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왔다 갔다 한다라기보다는 내가 볼 때는 트럼프가 지금 많이 좀 내가 한
4주 전에 어디가 특강을 하면서 3주 전에 어디가 특강을 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어제 저녁부터 갑자기 노벨 평화상을 생각하고 있을 거다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정말 그게 좀 조급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조급하니까 유세장에서 뭐 노벨 해주니까 뭐 it's good, wonderful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신기로 벌써 그 트럼프의 속마음을 들여다본 거죠. 한 3주 전에 내가 그런 얘기를 딴 데서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웃고 치웠는데 그게 이제 마음이 조급하니까 이 조급한 마음이 어떤 영향을 끼칠까 제가 두려운 게 어느 선까지 해가지고 내가 가장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북한 핵 문제 해결하는데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까 하는 그 선을 말은 계속 막 완전하고 막 한순간에 해결하는 핵폐기했지만 북한이 그걸 들을 리도 없고 하는데 너무 과정이 어렵고 하니까 어느 순간까지를 데드라인을 줘서 어느 수준까지 하는 것이 내가 칭찬을 드릴 거야. 그럼으로써 내가 정말 평화를 만드는데 아니 솔직한 소리로 뭐 오바마 이라크 전쟁 끝내는 거 하나 가지고 노벨 평화상 받는데 나는 못 받노. 그런 식으로의 생각을 할 조급한 마음 하나 하고 그 마음까지를 그 마음이 앞장서 가지고 폼페이오를 김정은한테 보내가 얘기하는 내용들을 볼 때에 어느 선이 상당히 얘기가 됐을 겁니다. 우리 남북한에 얘기하는 것보다 폼페이오 김정은이가 훨씬 더 많은 얘기를 저는 분명히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 그 시진핑이 왕치산 라인하고 네네. 트럼프하고 지금 뭐 이 브래드스턴인가 네네네. 그 주미 중국 대사, 네네네. 주중 예, 예. 미국 대사 예. 하고 라인에서 좀 협의가 네네. 이렇게 되어서 네. 지금 이런 판이 또 이 지난번에 네. 이 시진핑하고 김정은이하고 만났을 때도 네. 모종의 네. 합의가 되어서 네. 지금 거기에 이제 한국까지 달라붙어서 모양을 갖추어서 지금 네.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볼턴이 어제도 리비아식으로 가야 된다. 네네네. 다만 북한이 리비아보다는 핵의 규모나 진행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네네네. 조금 차이는 있다 네네. 했는데 그 직후에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트럼프의 지금 북한 문제 해결 참모 중에서 폼페이오하고 볼턴하고 네. 이 협상을 놓고 네. 서로 지금 시각차가 네. 확연히 있다라는 네네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폼페이오는 무조건 트럼프의 입장에서 예스맨 형식으로 네네. 끌고 가고 있는 거고 네네. 볼턴은 그래도 미국의 원칙주의자의 입장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네네. 문제는 이게 이제 어디서 매우 우려스러운가 하면요. 트럼프가 지금은 핵을 포기를 갖다가 100% 시키고 네. 비핵화를 CVID로 한 네. 다음에 네네. 북한에 보상을 준다는 건데 네네네. 그러지 않고 북한이 지금 실험장을 폐쇄를 하고 ICBM을 폐기하고 그 다음에 핵 사찰을 받는 수준에서 올해 안에 북한한테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선물로 주고 제재를 완화시키고 일정한 정도의 이 한국이 경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을 묵인할 수 있다. 그럼 결국 북한의 단계별 동시적 조치에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한쪽으로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라는 이 평화 트랙은 아주 천천히 가고 아주 빨리 가고 이 비핵화는 아주 천천히 가는 부분을 사실상 트럼프가 용인을 해주고 노벨 평화상을 올연말에 받고 그리고 11월 달 선거에서 이기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미국에서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하면 아까 매티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네. 평화협정 안에 주한미군 철수도 들어있는 부분을 외교관들의 영역으로 마치 논의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이 한마디로 배신감이나 패배감을 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미국의 그 배경에는 궁극적으로 한국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한국 국민이 그걸 다 원하니 우리가 아무리 원칙을 가지고 한국의 동맹으로서 우방으로서 막아주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이 상당히 배신감이 굉장히 젖어 나오는 목소리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보십시오. 볼턴하고 폼페이오 시각차가 있다라는 거는
폼페이오가 김정은이하고 가가 얘기를 해보니까 볼턴식으로, 볼턴은 옛날에 이거 북한 정권은 붕괴시켜야 된다라는 주장한 사람 아니에요. 물론 폼페이오는 처음부터 들어올 때 북한 정권 붕괴시키거나 정권 바꿀 생각은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것부터 출발점이 볼턴이 훨씬 더 호키시한 매파기는 합니다. 그리고 폼페이오는 훨씬 더 사실 외교관에 가까운, 왜냐하면 CIA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이 사람 멘탈리티를 가지고 장난치거나 뭐 머니플레이션 하는 능력은 월등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폼페이오가 김정은이하고 얘기한 것을 일단 돌아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이렇지만 현실적인 방안은 이렇고 그 중간 과정은 중간 수역 정도는 이렇습니다. 과정은 이래야 된다. 아웃라인이나 큰 그림을 분명히 줬을 거라고요. 그러면 트럼프가 지금 마치 남북 정상회담이 문재인 대통령이 전 세계에 한반도의 평화를 바로 가져온 혁혁한 공훈자처럼 텔레비전이나 모든 미디어를 내보내가 쇼를 하는 것처럼 트럼프도 지금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자기 이고가 강한 사람인데 I did it. 내가 해냈다 하는 것을 너무나 강하게 주장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뭔가 결실물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해냈다라는 결실물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북한이 입 밖에 낸 얘기 수준이라도 구체화하는 게 I did it. 왜냐하면 그 중간에 보면 트럼프가 계속 이 얘기를 해요. 남북 정상회담이 되는 것도 다 내 덕이고 또 북한이 지금 한국 보고 정상회담 하는 것 그리고 나를 만나겠다 하는 것도 다 내가 압력을 가해서 전부 자기 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공의 결과로 올 수 있는 것이 결국 ICBM을 중단시키거나 그 다음에 핵실험 중단하는 것만 해도 이게 김정은이 스스로 생각해낸 게 아니라 내가 압력을 준 덕택에 이거 받아냈다라는 공이 아니고 공을 자기한테로 돌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시각차가 볼턴은 김정은하고 얘기도 안 해봤고 볼턴식으로 북한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북한 이거는 때려야 정신 차린 놈이다 했는데 폼페이오는 자기는 목소리를 그렇게 냈지만 김정은을 만나고 가서 트럼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현실적인 결실물이 나오는 거로 한다면은 CVD는 어렵다. CVD는 올려내기 어렵다. 근데 분명히 김정은한테 그런 얘기도 했을 겁니다. 야 트럼프가 그래도 네가 쇼 삼아라가라도 핵탄두라도 올해 연말까지 옮겨놔라. 김정은 예스 했을 가능성은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이 정도 아까 뭐 황 소장이 얘기했고 핵실험장 폐쇄하고 뭐 ICBM 중단하고 폐기하고 뭐 이런 사찰받고 사찰도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 사찰. 쇼로 받겠죠. 받고 이런 거로 가는 거에 대해서 매티스의 이 언급은 뭐냐면 한국 정부에 대한 배신감도 있지만 외로운 거야 지금. 지금 완전 고립됐죠. 외로운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한반도가 이런 종전선언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둘이 앉아가 종전선언하는 걸 트럼프가 대체 원더풀 하는 진짜 의미가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약간은 이런 거예요. 그래 우리 대통령까지도 생각을 적당하게 김정은하고 협상하고 조정하는 수준으로 간다 하면 내 혼자 미국의 국방은 이래야 되고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는 걸 주장해도 진짜 난 너무 외롭다. 내 뜻이 관철될 수 없으니까 정말 그렇다면은 외로운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뭘 시사하느냐면 보십시오. 평화협정을 뭐라? 이제 외교관들이 해야 될 이게 무슨 도대체가 상당 부분이 합의가 안 돼서만 외교관 이 이슈로 남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외교관이 한다는 것은 그 매니큐어링만 하라는 거예요. 외교관이 협상하는 모양을 갖춰가지고 결론을 낸 것 같지만 사실은 양쪽 순회가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공통 부분을 갖고 있다 이거니까 이 자칫하면 코리아 패싱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비핵화라는 부분에 미국이 정해놓은 올해 안에 뭐 6개월에서 1년 안에 CVID형 폐기라는 부분을 좀 융통성 있게 목표와 시한을 갖다가 조정해주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 행동, 즉 북한이 ICBM을 폐기하면 사찰을 받아들이면 거기에 맞게 중간에 첫 선물로 평화협정을 던져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 선물 주면 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거 하는 거 아닌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이야기가 그건 지금 네. 지금 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문정권에 앞서서 네. 떠드는 사람들 입에서 네.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슬슬 흘렸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평화협정이 첫 먹이로 던져지고 두 번째 먹이로 그러니까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를 해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쯤 되면 제재 압박은 사라지고 한국이 북한에 주고자 하는 일정한 경제 지원도 미국이 수용을 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나올 거 아닌가에 대해서 미국에서 지금 이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뭐 월스트리트 저널 전부 다 나서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비판하고 있고 북한에 절대로 쏘고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언론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고맙지. 고마운 게 아니라 미국이 부럽지. 예.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낸다는 미국이 너무 부럽죠. 더더구나 언론이 앞서서 해준다는 거.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기대할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저는 평화협정은 지금 소장님하고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하는 게 중국이 여기에 자기 발을 확실히 안 들이고는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자회담을 자꾸 얘기하고 자꾸 얘기하잖아. 정전협정에 서명자가 난데 나 빼놓고 너들 둘이 앉아가 얘기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축하할 만하지만 미묘하다. 이거는 뭐 희한한 일이다. 이상한 용어들을 쓰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문재인이 그 지난번에 금요일 날 이 남부 이 판문점 선언을 할 때 남북 그다음에 미북 그다음에 3자 남북미 그다음에 4자로 남북미 중 해서 그러니까 남북미 또는 남북미 중 했더니 그 또는 때문에 중국이 지금 뿔이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 미국을 의식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결국 중국을 끌어넣겠죠. 네네네. 북한도 끌고 오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지금 이걸 갖다가 미국하고 붙으면서 중국을 등질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중국에 백이 있어야 지가 움직이지. 예, 그래서 지금 올해 안에 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마무리 짓겠다라는 것을 남북 이 선언문에 넣은 것은 결국은 첫 선물을 사전에 뭔가 있었다? 첫 선물을 갖다가 이걸로 끌어내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매티스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전에 매티스가 평화협정 미군 철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죠. 타부야 타부. 예. 금기어야 금기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매티스가 이제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걸 그리고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은 문 정권은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다고 떠들지만 실질적으로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과거에 25년 되풀이 해오던 이상으로는 더 큰 선을 넘을 수도 없고 이렇게 실험장을 핵실험장 폐쇄하고 ICBM 중단하고 그 다음에 핵실험 다시 안 하는 것 선으로서 한 5, 6개월 후에 결과를 얻는다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국제사회나 미국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첫째 한국이 그렇게 원했잖아. 한국이 그렇게 원했잖아. 너희들이 남북 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하자고 얘기했지만 김정은이 던져준 게 4월 21일 이후에 핵실험도 안 하고 ICBM 안 날리는 게 핵 동결의 큰 발자국이라 했으니까 첫째 너가 원하는 것이었으니까 아니 당사국인 한국이 별로 원치 않은 걸 내가 앞장서가 갈 수도 없었다. 우리한테 다시 이걸 돌릴 수 있는 명분이 되니까 트럼프는 이걸 가지고 남북 간의 종전선언 It's wonderful. 아주 좋은 일이야. 아주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런데 그 뒤에 또 갖다 붙이는 게 we'll see. 두고 보자. 시간이 말해줄 거다 하는 게 지금 황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 시간이라는 건 내가 그것을 끝 마무리를 해줄게. 너희들이 던져놓으마. 그 시간은 내가 쥐고 있다. 이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처음 얘기로 되돌아가 문 대통령이 이 모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자기가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것처럼 대국민 홍보도 하고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하지만 결국 트럼프와 김정은 쇼에 핵도
없어지지 않으면서 덜놀이 쓰고 국민들에게도 완전한 비핵화한다고 쇼한 거고 완전 대국민 진짜 기만한 것밖에 안 되고 한국의 입장은 더 좁아지고 우리가 설당조차도 없어지는. 그 지금 하나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김정은이가 폼페이오를 북한으로 끌어들여서 폼페이오가 직접 트럼프한테 생중계할 수 있는 미끼를 분명히 던진 거는 분명한 것 같죠. 네. 근데 그 미끼를 보고 트럼프가 상당히 혹해 있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미국이 제일 돈 안 드는 손쉬운 선물이 평화협정이라고 보게 되면 그건 이제 전통적인 한미 간의 무슨 서로 간의 우방에 있어서 프렌드십이라든지 동맹으로서 서로 간의 이 가치, 비전 뭐 이런 것들 전형적으로 내려오던 한미 우호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전제될 때 미국에서도 온 세상에서 다 들고 일어나 가지고 언론, 의회부터 미국 국방부 군인까지 그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옛날에 카트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 할 때 싱글로브 소장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안 된다고 그냥 옷을 벗어버렸죠. 들고 받아버리고 기억나시죠? 예. 예,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과연 미국의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지나치게 동맹의 부분을 마치 거래의 대상처럼 생각을 하면서 장사꾼처럼 먹이로 던져주려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면 이걸 갖다가 동의를 못한다고 던져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매티스 장군의 주한미군의 평화협정 언급에 있어서 트럼프가 원래 황 소장 말대로 평화협정을 원래 선물로 준다라는 얘기는 만약에 그렇게 결심을 했다면은 이거는 대한반도의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건 뭐하고 관계되느냐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중간에 내가 딱 생각해 왜 해리 해리스를 주한 대사로 보냈을까? 태평양 사령관. 태평양의 해병대 사령관이에요. 사령관을 일로 보냈다. 다시 말하면 한미 동맹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한미 동맹을 앞으로는 서태평양 전략 속의 한 부분으로 보겠다. 이걸 우리 한미 동맹을 독립 변수로 보지 않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한반도에 주한미군을 두지 않아도 오키나와에 주일미군이 있으면은 그리고 괌에 소위 말하는 주일미군이 아니라 미군 기지가 튼튼하게 있다면은 사실 대만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해서라도 이 서태평양 관할은 한국을 직접 자기들이 이때까지 끌고 오던 관계가 아니라도 끌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에 미치기 때문에 평화협정 주한미군까지도 양보를 해가면서 트럼프가 자기의 업적으로 미사일 중단하고 핵실험 중단하는 걸 얻어내려고 하는가. 그래서 해리 해리슨을 보냈는 건가. 이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더 이상 독립변수 가장 중요한 혈맹의 동맹처럼 이제 더 이상 생각 안 하고 네가 없으면 일본이 이빨이 없으면 잇몸을 할 거다. 네가 하나 더 들어가면 한미일이 돼가지고 훨씬 한미일 인도까지 연결해가 훨씬 좋았지만 네가 빠지더라도 대만, 일본, 인도까지 연결해가지고 조금 더 선을 낮춰가지고 하면은 중국 봉쇄는 되니까 한국 없어져도 예, 그렇죠. 예. 저도 그거 생각해 볼 예.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예. 보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한국의 국민이나 한국의 정치권에서 상당수가 트럼프가 한미 동맹을 파괴하려 한다라는 비판이 조직적으로 전개돼서 미국의 여론이 형성된다면 이것은 못할 겁니다. 지 아무리 트럼프라도요. 네. 엄두도 못 내고 손을 뗄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한국 국민들이 평화협정에 대해서 80% 78.31% 찬성이래. 그렇게 노니 미국이 무슨 봤을 뜻인지도 때, 모르고. 미국이 봤을 때 아니, 분위기 아니, 무르익었다. 네, 저거 나라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네, 우리가 우리가 올라가서 겪었지만 그렇지. 이게 국민들이 등을 돌렸을 때 네. 우리가 아무리 그걸 지켜주고 막으려 해도 결국은 미국 정부가 국민을 배신한 것처럼 터졌잖아요. 그렇죠. 언론에 의해서. 예. 마치 속여가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나라 국민들의 뜻을 존중해 줄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게 형성될 수 아니, 있고요. 꼭 존중이 아니라도 너희들이 그렇게 뭐 우리 싫다 하는데 꼭 우리가 여기 안 있더라도 서태평양 전략에 의하면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건 중국 봉쇄니까
그 역할은 일본에게 더 역할을 심어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대목에서 한번 봅시다, 어머님. 그럼 우리는 일본에게까지도 이제 엎드려야 되는 거죠. 종전 선언이 되면 네. 어머님 네. 전쟁이 끝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유엔 사령부는 자동적으로 종전 선언과 동시에 해체가 존재의 명분이 없어집니다. 없어지죠. 예, 예. 왜냐하면 그거는 정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종전 선언은 결국은 이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되면 이 유엔 사령부가 해체될 거고. 네. 자, 이 평화 협정으로 대체되었을 때 네. 미국하고 북한이 적대 행위를 포기했는데 네. 전시 작전권 이양권을 미국이 가지고 네. 말이 안 되죠. 한미연합사가 말이 이걸 안 지휘한다라는 게 말이 안 말이 되지 안 않습니까? 되죠. 그러면 그 논리를 김정은이가 정확하게 파고 들어가는데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알아서 잡수소하고 내놓은 거 자, 아닙니까? 작년까지만 이러지도 않았어요. 작년에 SCM이라고 한미 네. 국방장관 최고 회의에서 10월 말에 있었잖아요. 네, 네, 네. 매티스가 왔잖아요. 네. 트럼프 오기 직전에. 네. 그때 매티스가 송영무 만나서 이 송영무 쪽에서 전시작전권을 넘겨달라. 네네. 그래서 한미연합사를 미래사령부로 네네. 만들자는 데 예. 대해서 미국이 안 된다고. 예, 했어요. 매티우스가 강하게 얘기했죠. 안 된다고 했죠. Not yet. 예. 그러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시작전권을 한국 정부가 달라 해서 받아가는 게 아니라 이 그냥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대체하면 자동적으로 아니 논리 자체가 구멍이 뻥 뚫어졌다니까. 전시작전권을 연합군이 가지고 있다는 게 미군이 갖고 있다는 자체가 논리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평화 상태 예. 그리고 주한미군도 있을 필요가 없어. 예. 주한미군 명분이 이때까지 1953년 10월 방위조약을 매고부터 주한미군이 있는 게 이성만이 다리를 붙들어가 있는 이유가 그게 뭐냐? 뭡니까? 적이 누구다는 거냐? 그렇죠. 적이 있고 전쟁 안 나도록 지켜달라는데. 근데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예, 전쟁 없다는데 왜 적이 있어? 없어져 버렸는데 왜 있어? 그러면 결국 문재인 말대로 올 연말까지 종전 선언이 되고 정전 협정이 평화 협정으로 대체되면 주한미군은 유엔 사령관의 지위와 한미연합사의 지위가 해소되면서 결국은 상징적인 형태의 일부 그냥 고문단 형태로만 남지. 유엔 평화유지군처럼. 예, 나머지는 다 떠나버리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아니 될 거 아닙니까? 숫자가 남아 있어도 실질적인 역할이 소위 말하는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냥 뭐라고 할까 이 평화가 제대로 그러니까 유엔 감시단 예, 비슷한 예, 케이스 키핑. 그러니까 피스 키핑을 그러니까 하는 거죠. 유엔 감시단 비슷한 역할로 이름만 주고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일본이 PKO 나갈 때에 일본 헌법 때문에 무장 못 하고 나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보다 더 힘이 이제 없을 그 수도 있죠. 정도를 김정은이가 주한미군이 있어도 된다. 뭐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북한이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평화협정이 전환이 되고 나면 유엔 그러면 대한민국의 종북 친북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이제 미군은 떠나라고. 아니 우리가 먼저 알아서 해준다니까 김정은이 나설 필요도 없어. 그렇게 되지 이게 않겠어요? 전부 나와가지고 무슨 우리 민족끼리 한다는데 이 양키 고홈 야 너들 여서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평화 정착에 도움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의 화합에 대해서도 너희는 장애물이다. 이러고 우리가 나서서 도와줄 텐데 뭐.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 지금 자기 입으로 그걸 안 해도 쫄병들이 청와대부터 온 사방에 다 있는데. 아니 이 지금 보세요. 이 도대체가 판문점 선언문이라는 게 여러분 정말 좀 이 정신 차리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걸 해줄 수 있는 모든 기반을 우리가 알아서 해주겠다고 김정은에게 약속한 것이 판문점 선언문입니다. 저는 한국 국민들이 가진 부분 중에서요. 전부 지가 박사입니다. 그래서 지가 전부 잘 알아요. 그리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 저 사람은 수구다. 저 사람은 무슨 뭐 진보다. 자기들이 다 판단 내립니다. 이런 가벼운 어떤 부분들이요. 안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 가지고 국민들 다수가 지금 이 평화협정이 이루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법적인 문제들을 전부 도외시해요. 근데 진짜 나쁜 놈들은 저는 전문가들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TV에 나와갖고 전문가들이라는 놈들이. What's so called? 자칭 전문가. 네. 거기에 뭐라는 거 하면, 김정은이가 평화협정이 체결돼도 미군이 떠나라고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 그 의도 한계를 가지고 그것도 몇 년 전의 네.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이 평화협정 체결과 미군 철수가
연결되지 않는 거라고 뻔한 거짓말을 하고 아니 있죠. 이게 지금 지금 그 말씀 김열수 아닙니까? 예, 이야기하십시오.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본과 연합국 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이후에도 미군이 일본에 계속 머무른 것처럼 북한과의 평화협정 후에도 한반도에 미군이 계속 주둔할 수 있다. 죄송하지만 일본에 미군이 계속 머문 것은 그것에 딴지를 걸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북한과의 평화협정 후에 누가 제일 먼저 나가라 그러겠어요? 북한이 딴지를 겁니다. 주한미군이 일본은 1945년에 패전 이후에 사실은 그때 그런 현실은 모르고 무슨 이거를 평행 비교를 해가지고 아니 도대체가 DNA가 다른 상태를 놔두고 평행 비교 이 전문가라는 분이에요. 예, 근데 의원님, 일본은 2차 대전에 패전하고 난 이후에 제일 두려워한 것이 일본까지 공산화가 될까를 우려한 거 아닙니까? 네. 한국은 곧 공산화가 될 거라고 네.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 대다수가 미군이 점령군으로 계속 주둔하다가 나중에는 우방으로 주둔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주둔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북한에 막기 위해서 한국에 주둔한 그 미군과 일본에 지금 네. 주둔하는 미군을 동등하게 놓고 한국도 역시 평화협정이 체결돼도 미군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뻔한 거짓말로 뻔한 거짓말이 아니고 좀 국민들 미안하지만 속이죠. 무식한 거죠. 역사를 너무 모르고 배경을 너무 모르고 국제관계를 너무 모르는 평행 비교죠. 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비슷한 얘기를 다 하면은 아까 뭐 황 소장 보고도 수구라고 얘기하는데 나도 내 방송을 하기 며칠 전부터 좀 더 이 수구야 왜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안 되느냐. 남북한이 앞서서 전 세계의 영향력 앞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최초로 우리끼리 뭘 해보겠다는 얼마나 축복받은 자리냐.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걸 딱 읽으면서 미래지향적 좋죠. 나라가 발전하려면 미래지향적. 그렇게 미래지향적으로 이 말 한마디에 북한 말을 다 믿는 국민들이 한일 관계는 그렇게 미래지향적 가자 해도 나올 때마다 과거 위안부 문제, 교과서 문제, 역사 문제 끊임없이 들고 나오면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발길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랍니다. 의원님은 친일파네. 내 친일파로 찍혀 있죠. 나는 원조 친일파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게 과거를 일단 놔두고 그리고 더더구나 일본은 우리한테 수없이 사과했어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만족을 못했다라는 거지 수없이 사과. 북한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사과한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사과한 적 없어요. 자, 그래서요. 국민들이 모르면 객관적으로라도 알려고 노력하고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가 아닐 수 있다라고 겸손한 부분도 있어야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안보와 관련되는 부분은 3번, 4번, 5번을 정확하게 체크해보고 알아보고 이념을 떠나가지고 이 부분만큼은 좌우를 떠나서 한번 고민해보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 국민들이 패거리를 지어가지고 시류에 영합을 해가지고 정말로 이 바람 앞에 갈 때처럼 이런 안보와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안이하게 지금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국당의 일부에서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 비준하지 말고 국민투표 붙이자고 한국당이 결정을 해주길 바래요. 오늘 제목을 그로 갑시다. 제목 붙일 겁니다. 아니요. 그래서 국민들 전부가 예. 이 판문점 선언이 옳고 평화협정이 정말로 평화롭다고 생각하면요. 남을 국민들은 여기서 남아서 북한하고 밑에 시다바리하고 살고 떠날 사람들은 다 난 떠날 거예요. 만약에 그게 통과된다 그러면 그래서 떠나야지요. 죽기 전에. 그래야 안 됩니까? 아니 나는 안 떠날 거예요. 북한 좋다는 사람은 평양이라 북한 보내야죠. 아니 이 땅이 저기 평양에 그냥 아니죠. 아니죠. 그렇게 북쪽이 좋다는데 먼저 저쪽에 사실은 걔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수용소부터 먼저 한번 가보라 그래야죠. 그거 가봐라. 그렇게 거기가 선망의 대상이 좋은데 왜 우리가 떠나요? 그 말도 안 되는. 10년 전에 나왔던 거고. 아니 10년 전이 아니라 왜? 국민투표 딱 붙여가 지면 소말리아 갈 사람들 해가지고 개를 모아가지고 그냥 배를 하나 빌려서 다 떠날라 그럽니다. 그게 낫지요. 이런 나라가 지켜지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국민투표 아니 붙여가지고 누구 좋으라고 가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지금 아니, 우리 같은 사람 쫓아내려고 이 선동을 하고 있는데. 아니 국민투표 붙여서 통과되고 나면 그거는 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봐요. 나중에 킬링필드가 될든지 말든지 자기 선택에는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그 얘기했어요. 좋은 얘기했어요. 착각은 자유다. 그러나 착각에는 책임이 달라요. 지금 판문점 선언 보고 이게 무슨 대평화가 오고 평화 정착이 되고 비핵화가 다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 좋다 이거야. 착각 반드시 책임이 달라요. 저 사람이 믿을만하다. 사기당하는 건 내가 사기당하는 내 책임입니다. 속인 놈도 나쁘지만 결국 손해는 내가 보게 돼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스스로 착각한다면은 이게 가져올 결과물에 대한 책임은 착각하는 사람들 다 져야 돼요. 근데 이런 착각에 대해서 책임은 안 지고 이 나중에 착각했는 걸 드러나면은 그때는 가가지고 또 누구를 끌어들여가 뭐 욕을 할까요? 저는요. 책임을 회피할까요? 국민들이요. 적어도 가치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에도 그 가치의 종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요. 정치적인 정파적인 선택에 대한 가치냐, 안보 문제에 대한 가치냐, 국가 이익에 대한 국가 이익에 대한 가치냐, 근본적인 헌법적 가치에 대한 가치냐 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전적으로 헌법 정신을 위반하고 북한하고 선언문을 해서 그걸 국회 비준받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7, 80%가 이걸 잘하는 거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걸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국민들 다수가 그게 옳다고 결정한 나라 같으면요. 그런 땅에 살 수가 없죠. 그러지 않습니까? 모두 피플이 되는 게 낫죠. 아니 그래도 나는 어떻게든 아니 저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 정말 언젠가는 제대로 된 게 아니라 우리가 부메랑을 맞는다는 걸 사람들이 깨닫도록 저는 교육시킬 거예요. 아니 나는 배 타고 안 갈 거예요. 투표할 때까지는 교육시키지요. 투표할 때까지는 교육을 시키는데 투표 결과 그래 나라 그냥 넘겨주자고 나오면 그건 내가 봤을 때 죽어도 싼 국민들이다. 죽으십시오. 다 죽으라고요. 자, 우리 황 소장님하고 저하고 둘이가 의견을 달리하는 것 같지만 둘 다가 피 맺힌 절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돼가는 꼴에 대해서 한 사람은 차라리 떠나는 게 낫겠다. 한 사람은 그래도 여기 남아서 우리가 지킬 가치를 가지고 국민들을 교육시켜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 제대로 판단해 주십시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러고 있는 이유가. 마치기 전에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송영선 의원님이 이 독자적으로 송영선의 시사 360 맞습니까? 네네. 예, 그 방송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은 송 의원님의 그 애국심은 이미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송을 많이 갔어요. 좀 보시고요. 그러면서 이게 제대로 된 이 국가 간, 안보 간에 대한 어떤 교육의 장으로 이렇게 많이들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좀 말씀하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뭐 황 소장님하고 나와서 이 안보 대담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이 더 활기차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저 사이트에 들어가도 좀 많이 봐주시면 사실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윈윈 게임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보수들이 정말 국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겠나. 감사합니다. 예, 제가 방송에서요. 저기 국민투표 붙여서 안 되면 떠난다 했는데 하도 경각심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남을 사람들은 여기서 한번 남아봐라. 난 떠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최악의 발악입니다. 발악. 이 이야기를 절규이고. 드립니다. 정말 국민 여러분 진짜 이제는 정신 차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 남았을 때 정신을 차리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